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특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알테오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알테오젠에 관해서는 뭐 제가 작년부터 입이 부르 터질 정도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테오젠이 왜 그 특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다른 바이오랑 어떤 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A부터 Z까지, A부터 G라고 그래야 되나요? A부터 G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모든 내용은 리서치를 바탕으로 할 겁니다. 이 리서치가 뭐냐면 이제 레포트들, 기관에서 낸 레포트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포트를 보면서 왜 제가 이 주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지, 이 방송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 이래서 알테오젠을 특급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고 수량을 모아가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자,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언제부터 가장 크게 부각되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알테오젠의 가장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머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머크사, 머크앤코, 머크사. 하여튼 머크사인데, 이 머크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해외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예요. 글로벌 제약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로 따지면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차로 따지면 테슬라, 뭐 람보르기니, BMW,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해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제약사 중에 하나가 머크사라고 보면 되고, 이 머크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키트루다.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키트루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사다. 그러면 이 머크사가 어디랑 계약했어요? 머크사가 어디랑 계약했어요? 바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회사, 바로 뭐다? 알테오젠과 독점 계약을 했어요. 독점 계약.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크사가 그럼 계약을 한 게 뭐냐? 바로 이놈 키트루다와 계약을 했습니다.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우리가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로열티를 먹을게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인데, 이게 뭐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키트루다인데, 키트루다가 뭐냐? 이게 바로 항암제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안 죽기 위해서 맞는 이제 주사입니다. 그 주사를 이제 보통 어떻게 놓냐면 정맥 주사로 놔요. 항암제들은 거의 다 정맥 주사로 놉니다. 정맥 주사는 보통 몇 시간을 맞아야 돼요. 몇 시간을 맞아야 되고, 뭐 4-5시간 막 맞아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맥을 또 뚫기 위해서는 또 정맥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막 줄줄 짜가지고, 그냥 정맥 찾아가지고 그 마약 사범들이 맞는 것처럼 맞는 것보다 더 힘들게 그 정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시간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키트루다는 항암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항암제를 한번 맞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이고, 근데 안 맞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몇 시간을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키트루다가
특허가 만료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시밀러 이게 복제예요. 복제. 시밀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제 그 남자들이 가장 유명한 그 정력제 뭐예요? 그거 뭐죠? 이름도 저는 모르는데 이름 뭐더라? 기억도 안 나네. 예, 먹어본 적이 없으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복사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의미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시밀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약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키트루다 매출이 팍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슨 꼼수를 쓰냐? 이 복제되어서 저 커다란 매출을 뺏기는 게 싫으니까 복제되어서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 이 키트루다라는 이 주사의 정맥주사는 맞죠? 정맥주사. 정맥주사예요 이게. 그 아픈 정맥주사. 오래 걸리고 병원 가가지고 몇 시간 누워있은 이 정맥주사를 SC-제형. SC-제형이 뭐냐면 피하주사예요. 피하주사. 정맥주사는 정맥을 찾아가지고 팍 찔러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피하주사는 그냥 피부 안에다가 그냥 찍고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피하주사. 그러니까 정확한 건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하주사로 놓을 수 있는 이 SC-제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저기 뭐야 요런 것들은 이제 시밀러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시밀러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정맥주사 요거 이 SC-제형 피하주사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시밀러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굳이 4-5시간 걸리는 정맥주사를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제 한 5분이면 끝나는 피하주사를 맞을 거예요. 쉽게 놓을 수 있는 뭐 자가로 놓을 수 있는 것까지 심지어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주사를 맞는 게 낫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밀러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 이 SC-제형으로 변환시키는 요거는 그러면은 언제 끝나냐? 이건 나중에 이 특허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2039년인가요? 그거는 좀 이따 레포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 당장 머크사 입장에서는 이 매출이 줄어드는 거를 SC-제형으로 최대한 빨리 변환시킴으로써 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하주사 기술은 즉 SC-제형 이걸 제형이라고 해요. 피하주사냐 아니면은 정맥주사냐 이걸 제형이라고 그러는데 SC가 바로 뭐예요?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피하주사 기술은 전 세계에서 2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2회사만 보유. 누구하고 누구예요?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알테오젠이라는 이제 회사. 이렇게 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로자임은 얘네들은 독점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해버려서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할 수가 없던 상황이고 게다가 할로자임의 기술은 특허가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로자임에 대한 복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또 뭐 작업을 해서 쉽게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할로자임의 기술 특허가 곧 끝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SC 제형으로 바꾸고 싶은 즉 피하주사로 변환하고 싶은 항암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약품들 블록버스터여야 돼요. 블록버스터 약품들은 어디랑만 계약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랑만 계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알테오젠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알테오젠 빼고는 SC 제형으로 계약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SC 제형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계약할 때 뭐뭐가 들어오는지 이거 예를 하나 보여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원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제 SC 제형 계약을 이제 한때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만든 저기 그거라 가지고 원래는 이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저 회원분 중에서 또 신규로 최근에 들어온 회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오래된 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 방에는 대부분이 오래된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는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안 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그리고 새로 들어오실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허예민 연구원이 쓴 건데,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했는데, 키투르다 MSD와 키투르다 제품군에 한정하여 계약 조건 체결 변경 공시하며 이때 12%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요거 이제 오래전 얘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비독점 계약이었는데 이 머크사하고 독점 계약을 하자. 그래서 알테오젠이 키투르다 SC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마일스톤이 기존 품목당 약 8,500원이 더 8,500억 원이 들어오고요. 로열티가 없었는데 이 독점 계약을 하면서 로열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대금 수치가 종료되면 이제 로열티가 유입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열티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품목당 8,500억 원이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일스톤. 이제 마일스톤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 SC 제형 이제 계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것에도 포함되는 건데, 자, 해외 그 빅파마들이랑 히파마라고 쓸 뻔했네. 해외 빅파마들과 계약을 할 때는요, 돈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이 공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이제 마일스톤들이 들어옵니다. 들이에요. 복수예요.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이제 판매되는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알테오젠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냐? 머크와 계약을, 로열티는 비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일스톤이 단계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들어온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임상 3상 성공 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임상 성공 시 플러스 뭐 그 다음에 언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매출이 이제 저거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해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몇 천억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이 나오잖아요. SC 제형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따른 로열티, 이게 커요. 로열티. 이제 우리가 예상은
4에서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에서 5% 정도. 그럼 이제 4에서 5% 정도면 어느 정도냐? 자, 머크가 이번에 키트루다로 그 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 40조. 그러면 40조인데 이거는 이제 정맥 주사로 간 거니까 SC로 전환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릴 겁니다. 걸린다. 그런데 걔네들 CEO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2028년까지 그래도 50% 넘게는 이제 전환한다고 보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네들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SC 제형으로 저는 변경할 거라 봅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덜 하거든요. 정맥 주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SC 제형으로 아마 올해 말부터 이제 투약이 되면은 다음 연도부터는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이 성과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임상 3상 성공으로 끝났지만 그때 데이터 이후에 계속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효과나 이런 거 했을 때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 저는 분명히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SC 제형으로 빨리 바꾸는 게 맞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SC 전환율을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봐요. 70에서 80%.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고, 다른 저기서는 50% 정도로 보는 데도 있고, 뭐 40%도 보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좀 한 80% 정도로 좀 과도하게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SC제형으로 해가지고 그럼 매출이 얼마 나는 거예요? SC제형으로 해서 매출이 32조가 나오는 겁니다. 32조. 네, 그쵸? 네, 32조. 그럼 32조가 SC제형 관련. 네, 그러면 여기에서 5%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쵸? 그냥 50%로 할게요. 50% 하겠습니다. 그럼 40조 예상했을 때 얼마예요? 그럼 20조가 SC 제형 매출이죠. SC 매출이죠. 그럼 이거에 로열티를 얼마 받아요? 로열티를 그냥 4%로 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할게요. 5%로 할게요. 5%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럼 얼마예요? 5, 20이니까 1조잖아요. 여러분들 1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50%로 해가지고 로열티 5%로 가정했을 때 2028년 정도에 키트루다 SC만으로 매출이 얼마 발생한다? 매출이 1조가 나오겠구나. 지금 이 매출 1조가 얼마냐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지금도 매출 1조 못해요. 얘네들 영업이익 1조는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영업이익 몇천억, 얘네 얼마예요? 지금 셀트리온 영업이익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여러분들이 이 감을 좀 잡으시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이 감을 아마 못 잡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어느 정도로 파워풀한 건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제가 설명하기가 더 편해지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린 거니까.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A부터 Z까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팔로우업 하는 사람도 거의 뭐 없다. 그쵸? 자, 보시면 국내 증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시가총액별로 배달해가지고 보시면, 자, ROE 이걸로 보지 않고 저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외국인들 필요 없고 상장주수 필요 없어요. 영업이익만 보여드릴 거예요. 영업이익. 딴 거 필요 없다. PER, ROE 다 필요 없어. 그죠?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시가총액 거래량 뭐 이런 거 떠나서 시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조단이 되는 것도 거의 없다. 여기 영업이익 조단이 나오는 애들이 여러분들 어디 뭐 없잖아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4천억밖에 안 돼요. 4천억밖에 셀트리온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껏해야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그래서 제가 2030년도 정도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을 알테오젠이 뛰어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매출은 계속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는데, 알테오젠은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도 비용이 별로 안 나가는 회사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여러분들. 아니, 매출은 엄청 커지는데 나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거 전부 다 순이익이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셀트리온이 기껏해 5천억도 못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영업이익이 5천억이 채 안 돼요. 예. 특급님, 근데 뭐야 이거? 그런데 특급님, 아니 키투루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알테오제는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1조 나온다는 거잖아요. 2030년도에 그 만약에 저기 말씀하신 대로 다 되면 알테오제 매출 1조면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영업이익은 여러분 보세요. 알테오제는요 로열티에 로열티로 받는 거예요. 로열티. 예, 플러스 뭐 저기 아까 얘기했던 마일스톤 그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용 거의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조업의 그 어떤 흐름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 제조업들 중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내요. 근데 여기서 매출에서 뭘 빼야지 이익이 나와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지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 아무리 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나쁜 회사죠. 아니 버는 거는 많이 파는데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비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 공장, 건설, 그 다음에 노동자, 그죠? 근로자들, 저기 인건비, 그죠? 이거 이제 뭐 다 합해가지고 이런 것들 마케팅 비용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게 판관비라고 그래요. 이 판관비가 판매관리비라고 그러죠? 이 판관비까지 다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매입 비용도 빼야 되잖아요. 공장 건설했죠. 그 다음에 매입 비용, 계속, 원료 사들여야죠. 이게 매입 비용이 원료예요, 원료 같은 거 매입 비용 사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인건비 내야 되죠. 뭐, 이게 판관비, 판매관리비라고 그래요. 요런 것들 다, 이거를 빼야지만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건데, 이 이익이 쉽겠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들이 흑자도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게 그 중소기업들 흑자도산 시키잖아요. 우리가 계속 받아줄게. 너희들 그거 좋아. 니네들 물건 좋으니까 계속 찍어내. 공장 좀 더 건설해. 공장 막 건설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번에 우리 대기업 구조 조정 들어가니까 니들 그냥 일단 딴 데다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걔들이 사줄 줄 알고 공장 건설하고 매입 비용 해가지고 다 만든 거 그거 다 날라가 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흑자도산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누가 산다? 대기업들이 뒤에서 매입을 해요. 그래서 야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지분은 몇 프로 줘. 도와줘서 돈을 빌려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요즘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보호도 받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게 대기업들의 그 횡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조업은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근데 로열티는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 기술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니네 해외 빅파마 매출 많이 냈어? 우리는 그냥 니들 매출 낸 거 바탕으로 해서 로열티 가져갈게. 그 로열티 가져갈 때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아니면 뭐 원료가 많이 들어가요?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로열티 5% 보내. 통장에 찍히면 되지. 통장 딱 찍히고 머크사 통장 딱 해가지고 전 세계 가장 큰 빅파마 중에 하나인 머크사에서 내 회계장부에 그냥 딱 하고 머크사 1조 이렇게 딱 찍히는 겁니다. 어때요? 이 회사가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하나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 빅파마가 그 매출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런데 키투루다는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아니 독보적이거든요. 항암제 중에 키트루다를 능가하는 게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얘들이 글로벌 매출 1위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1위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병종도 추가되고 있어요. 왜? 얘네들은 여러 가지 병종에 얘도 화학적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마동석으로 설명했는데 다 기억하실래나? 1세대 자, 항암제가 3세대까지 있는데 일단 현재는 1세대 항암제는 이제 마동석 같은 애가 그냥 그 때려 잡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너 세포 분열 많이 해? 너 암세포구나. 너 일로 와. 그 주먹으로 때려는 마동석 같은 게 1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세대 항암제는 뭐예요? 2세대 항암제는 걔네들한테 마킹을 하는 거예요. 면역. 좀 헷갈리네. 오랜만에 하니까. 암튼 간에 2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면역을 증가시키고 2세대는 표적을 만드는 겁니다. 걔네들이 표적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한테 막 뿌려요. 흰 밀가루 뿌려요. 그럼 마동석이 가가지고 그 흰 밀가루 뿌린 놈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세대가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항암제라고 보면 돼요. 뭐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세대, 2세대, 하여튼 3세대 항암제인데 지금 이제 이 키트루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시작할게요.